대법관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 예문을 읽어보자. 이 증인의 증언 내용을 기록한 녹취서는 분량이 많아 여기에 다 수록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위 문제의 예문으로도 적합하지 않다. 녹취서 전문은 제3부의 수록, 따라서 예문은 녹취서 중 위 문제와 관련 없는 부분을 생략한 것이다. 패시지. 검사, 증인에게. 문. 당시 피고인은 어떻게 넘어졌나요? 답. 출입문 쪽에서 뒷걸음질로 좀 빠르게 대여섯 걸음 뒷걸음치다가 엉덩방아를 찌우면서 넘어졌습니다. 문. 테니스장 관리인이 밀치거나 그런 사실이 있나요? 그때 관리인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문. 넘어질 때는 혼자 넘어진 것으로 보였다는 것인가요? 답. 네. 변호인 증인에게. 법정에서 한 건가 봐요. 문. 아까 피고인이 뒤로 달려가듯이 빠른 속도로 뒷걸음질을 치다 넘어졌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피고인이 일부러 뒤로 달려가는 모습처럼 느껴졌나요? 아니면 몸이 뒤로 밀려서 허둥지둥. 답. 일부러 달려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안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아주 놀랐을 때 막 뒷걸음질 치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문. 일부러 뒷걸음을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답. 그것은 아니죠. 일부러는 전혀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빨리 뒷걸음칠 일이 없죠. 문. 놀라서 뭔가 빠르게 넘어지는 이런 느낌이었나요? 답. 예. 검사, 증인에게. 문. 증인은 경찰 단계에서 여성분이 뒷걸음질 치는데 누가 밀쳐서 뒷걸음질 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라고 말한 것이 맞나요? 답. 아닌 것 같은 게 아니라 아니라고 한 기억이 없는데 안에서 상황은 제가 모른다고만 이야기했는데요. 문. 뒤에서 넘어진 것이 누가 밀어서 넘어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진술했는데 맞나요? 답. 그것은 제 생각인데 제 생각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놀란 듯이 뒷걸음치다가 넘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문. 사람이 밀어가지고 밀려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것이 있고 혼자서 뒷걸음질 치다가 뒷걸음질을 얼마나 빨리 쳤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 밀어서 넘어졌는지 혼자서 넘어진 것인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증인의 생각은 어느 쪽인가요? 답. 그런데 제가 생각을 말하면 누구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할 수 있는데 생각까지 꼭 말해야 됩니까? 저는 본 것만 말하고 싶습니다. 문. 안에서 누가 민 것은 본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답. 민 것은 못 봤죠. 문. 안에 있는 상황은 못 봤고요. 답. 예, 못 봤죠. 문. 수사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혼자 넘어진 것을 봤다. 이렇게 진술한 것이 맞나요? 답. 넘어질 때는 혼자 넘어졌어요. 문. 넘어졌을 때 뒷걸음질 치는 게 사람이 세게 밀면 중심을 잡으려다 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진 것인가요? 답. 자연스러운 뒷걸음질은 아니었습니다. 문. 자연스러운 뒷걸음질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말인가요? 답. 조금 누가 밀쳤거나 놀랐거나 그런 상황에서의 뒷걸음질이었지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 스스로 뒷걸음질 친 것은 아니고요. 문. 만약 안에서 밀었으면 바로 밑에서 넘어져야 될 것 같은데 계단을 나오는 장면에서 피고인의 동작이 어땠나요? 답. 글쎄요. 그냥 문. 안에서 밀었으면 계단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서 바로 넘어졌을 것 같은데. 답. 글쎄요. 막 밀었다면 계단에서 넘어졌을 것 같은데요. 근데 계단에서 넘어진 것은 아니고 계단을 지나서 운동장 쪽에서 몇 걸음 뒷걸음질을 하다가 넘어졌기 때문에 그 상황은 안에서의 일은 저는 모르겠어요. 밀쳤는지. 문. 누구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본 것만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답. 저는 전혀 편, 이해관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본 것만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바로
계단 바로 여기 앞에서 넘어진 것은 아니고 계단을 조금 더 나와서도 5걸음 정도 뒷걸음질 쳐서 넘어졌는데 어떤 일로 넘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계단 앞에서 넘어진 것은 아니고 계단 앞에서도 몇 걸음을 더 뒷걸음질 친 다음에 넘어졌다. 그런데 좀 빠르게 넘어졌다. 답. 계단에서 넘어진 것은 아니고 분명히 운동장에서 넘어졌습니다. 판사 증인에게 문. 계단 쪽이라는 것이 계단 위에 있는 모습까지 본 것인가요? 아니면 계단 위쪽에서 넘어진 것을 못 보고 운동장 쪽에서 넘어지는 것을 본 것인가요? 답. 지금 그것은 기억에 잘 없는데요. 분명한 것은 계단 쪽에서부터 운동장으로 대여섯 걸음 빠른 걸음으로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지는 장면을 제가 본 것입니다. 중학생의 문제풀이 과정. 고소인 휴대폰에 촬영된 피고인 모습,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 중학생의 문제풀이 과정. 평균적인 중학생 정도의 국어 실력이면 정답을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정답은 명백히 2번이다. 그 근거가 되는 증언은 다음과 같다. 근거 1. 좀 빠르게 대여섯 걸음 뒷걸음질 치다가 엉덩방아를 찍으면서 넘어졌습니다. 2. 아까 피고인이 뒤로 달려가듯이 빠른 속도로 뒷걸음질을 치다 넘어졌다고 했잖아요. 예. 근거 3. 그게 피고인이 일부러 뒤로 달려가는 모습처럼 느껴졌나요? 아니면 몸이 뒤로 밀려서 허둥지둥 일부러 달려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안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는데 뭔가 아주 놀랐을 때 막 뒷걸음질 치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거 4. 일부러 뒷걸음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것은 아니죠. 일부러는 전혀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빨리 뒷걸음 칠 일이 없죠. 근거 5. 놀라서 뭔가 빠르게 넘어지는 이런 느낌이었나요? 예, 놀란 듯이 뒷걸음 치다가 넘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근거 6. 넘어졌을 때 뒷걸음질 치는 게 사람이 세게 밀면 중심을 잡으려다 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진 것인가요? 자연스러운 뒷걸음질은 아니었습니다. 근거 7. 자연스러운 뒷걸음질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말인가요? 조금 누가 밀쳤거나 놀랐거나 그런 상황에서의 뒷걸음질이었는지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 스스로 뒷걸음질 친 것은 아니고요. 근거 8. 대여섯 걸음 빠른 걸음으로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지는 장면을 제가 본 것입니다. 먼저 근거 7을 보면 증인은 피고인이 그냥 자기 스스로 뒷걸음질 친 것은 아니다는 점을 확실히 하였다. 여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이외에 증인은 근거 3에서 일부러 달려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거 4에서 일부러는 전혀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빨리 뒷걸음 칠 일이 없죠. 근거 5에서 놀란 듯이 뒷걸음질 치다가 근거 6에서 자연스러운 뒷걸음질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넘어진 것이 아님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리고 증인은 근거 1, 근거 2, 근거 8에서 피고인이 대여섯 걸음 빠르게 뒷걸음질 쳤다고 증언했다.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은 이상 사람이 빠르게 뒷걸음질 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왼팔에 가방 2개를 끼고 왼손에 휴대폰은 든 상태, 앞쪽 사진 참조였다. 이런 여성이 일부러 스스로 뒤로 대여섯 걸음 빨리 달리다가 넘어지는 쇼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임이 명백하다. 여기서 우리는 관여 대법관들의 법 왜곡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AI 판사의 문제풀이. 그러면 AI 판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AI 판사의 문제풀이. 스스로 넘어졌나? 답. 2. 피고인은 스스로 넘어지지 않았다. 1. 이유. 증인이 진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스스로 넘어졌다는 해석은 증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다음은 증인의 주요 진술과 그 의미를 설명한 내용이다. 2. 증인의 주요 진술. 출입문 쪽에서 빠르게 대여섯 걸음 뒷걸음질 치다가 엉덩방아를 찌우면서 넘어졌다. 자연스러운 뒷걸음질은 아니었다. 놀라거나 누가 밀친 것 같은 상황에서의 뒷걸음질이었다. 스스로 그렇게 빨리 뒷걸음칠 일이 없다. 이 진술에서 증인은 피고인이 자연스러운 뒷걸음질이 아니라 외부 상황, 놀람이나 밀침 등에서 비롯된 비정상적인 뒷걸음질 끝에 넘어졌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스스로 넘어졌다는 의미는 부합하지 않는다. 3. 스스로의 정의와 증인의 진술의 연관성. 문제에서 스스로는 민 사람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일부러 넘어졌다는 의미로 정의되어 있다. 증인은 피고인이 일부러 넘어간 것은 아니다 라고 명확히 진술하였으며 놀라거나 외부 상황에서 비롯된 뒷걸음질을 언급했다. 이는 스스로 넘어졌다는 정의와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상황이다. 4. 증인의 시점 및 관찰 내용. 증인은 피고인이 혼자 뒷걸음질을 치다가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진술했으나 뒷걸음질이 자연스럽지 않았으며 놀람이나 밀림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밀린 것은 보지 못했지만 자연스럽게 스스로 넘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했다. 5. 결론. 증인은 피고인이 스스로 넘어졌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증인의 진술은 놀라거나 외부 요인에 의해 넘어졌다라고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 따라서 문제의 정의에 따라 피고인은 스스로 넘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이 적절하다. 그런데도 관여 대법관을 비롯하여 1, 2심 관련 판사 모두 1번이 정답이라는 황당한 판단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 판단을 중요한 근거로 삼아 무고죄를 선고하였다. 이 정도이면 관여 대법관의 문해력이 중학생보다도 못하다고 판단한 것이 정상이다. 대한민국 형법의 최고 권위자이자 형벌의 최고 결정권자인 대법관의 국어 문해력이 중학생보다 못하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관여 대법관과 관련 판사들의 법 왜곡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슈. 젊은 세대의 심각한 문해력 저하. 여기서 잠깐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젊은 층의 문해력 저하를 살펴보자. 혹시라도 이 사건에서 나타난 관여 대법관의 법정 증언 왜곡이 이런 사회 현상과도 관련이 있을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심심한 사과를 지루하다는 뜻을 가진 심심하다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 카페가 행사 예약 시스템에 오류가 난 것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라는 사과문을 올렸다. 그런데 일부 네티즌들은 심심한 사과, 나 하나도 안 심심하다며 비난과 질타의 댓글들을 줄줄이 달았다. 그러자 카페 측은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표현으로 수정해 두 번째 사과문을 올려야 했다. 젊은 세대가 기존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는 흔하다. 금일은 오늘, 을 금요일로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뜻의 고지식을 지식 수준이 높다는 것으로 착각하는 일도 있다. 한 모임에서 중식, 점심 제공이라는 안대문을 붙였더니 왜 한식과 일식은 제공하지 않나는 항의도 있었다고 한다. 선생님, 뉴스에서 이번 연휴가 사흘이라는데 왜 우리는 3일만 쉬나요? 경기도 내 일선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이 순 우리말로 3일을 뜻하는 사흘을 4일로 착각하는 등 기본적인 단어 뜻을 몰라 올바르게 글을
해석하지 못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지적했다는 보도도 있다. 한문 교육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구력을 지구의 힘으로 무료하다, 심심하다를 공짜로 공짜로 병역을 전염병 또는 질병과 관련된 말로 오해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한 현실이다. 문을 빈다는 전장에서 나가는 장소의 문이 아니라 문, 즉 운이 없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한문 공부를 전혀 안 한 경우는 그 의식 수준이 낮은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간접 영상과 직접 영상의 차이. 테니스장 사건 대법원 5심의 또 다른 결정적인 오류는 형체, 윤과 모양을 알아볼 수 없는 흐릿한 영상을 유죄의 판단 근거로 삼은 하급심의 법 왜곡을 추인한 점이다. 이 사건 상고 이유서를 보면 변호인은 이 사건 사실심은 구디, 윤곽, 형체, 색깔 등이 흐릿하고 불분명하여 명확히 분간할 수도 없는 사무실 캐비닛에 비친 흐릿한 간접 영상을 근거로 삼다 보니 원심 판단은 선명한 직접 영상 내용과 상충될 뿐 아니라 영상 분석 전문가의 과학적 감정 의견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관여 대법관들은 이런 지적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 왜곡이 아닐 수 없다. 캐비닛에 비친 모습. 고소인이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의 케첩 사진, 인물의 얼굴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 캐비닛 옆면에 반사된 영상. 여기서 무엇이 간접 화면이고 무엇이 직접 화면인가? 또 사무실 캐비닛에 비친 간접 화면은 어떤 것인가? 우선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 사건 당시 내일 하자. 18